예쁘다. 올해 첫 스마트폰 리뷰니까 되게 잘해줘야겠다. 아니지. 이거는 SKT에서 빌려준 거니까 SKT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뭘 어떻게 잘하지? SKT 다니는 현정이한테 잘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얼마 전 삼성 언팩에서 S20, S20 플러스 그리고 S20 울트라 거기다 Z 플립까지 진짜 다양하게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는 막내지만 다른 동네 플래그십 스마트폰 다 씹어먹는 S20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Z 플립은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터 보면 역시 갤럭시 S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냥 화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6.2인치 사이즈의 20:9 Q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하죠? 그리고 노트처럼 펀치홀이 가운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펀치홀이 가운데에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보통 왼쪽에 통신사 관련 아이콘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게 좀 익숙하게 보여서 그런지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음파 방식의 지문 인식 센서가 아래쪽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20Hz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괜히 막 박스에서 꺼내서 폰 세팅하면서 와, 역시 120Hz니까 다르다, 엄청 부드럽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일단 처음 설정은 60Hz로 되어 있어요. 120Hz로 설정을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폴트 해상도가 FHD로 되어 있는데 최대 해상도인 QHD일 때는 120Hz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이렇게 스펙을 좀 조심히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번에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일단 바꿔서 써보면 진짜 부드럽고 만지는 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배터리랑 바꿀 만한 건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만지는 감은 확실히 좋은데 이게 게임이나 영상을 볼 때 콘텐츠 자체가 지원을 안 하니까 솔직히 좀 무용지물이거든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배터리 아끼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친구들 보여줄 때 한 번씩 바꿔서 보여주면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써보신 분들은 손에 잡자마자 엣지 부분이 좀 굉장히 완만해졌는데?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엣지 부분은 기능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불편하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엄청 반갑습니다. 6.2인치에 가볍게 들리면서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지금까지 잡아본 스마트폰 중에 제일 좋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아이폰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번 갤럭시 S20의 하이라이트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의 하이라이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향상된 하드웨어 기본기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1200만화소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1200만화소 와이드 메인 카메라, 마지막으로 6400만화소 텔레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상과 사진을 진짜 많이 찍다 보니까 매번 의미 없는 픽셀 쪼개기보다는 전체 센서 사이즈가 물리적으로 커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물리적으로 카메라 센서가 최대 1.6배까지 증가한 건 엄청 반가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받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노이즈는 줄어들어서 저조도 개선 효과도 확실하고요. 좀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더 알겠지만 분명 이 카메라 하드웨어로 개선된 이미지 퀄리티가 아주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트라는 더 커졌다고 하는데 걔는 또 얼마나 좋아졌을지 엄청 기대가 돼요. 게다가 이번에 무려 8K 24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선 처음인데요. 와, 8K라니. 해상도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스티커 추출만 해도 3300만화소 사진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갸우뚱하게 되죠. 8K 해상도는 7680바이 4320인데요. 화소수로는 3300만 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인 카메라는 1200만 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8K를 촬영을 할 때는 64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8K는 망원으로 찍어야 돼?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8K 영상을 실행을 해보면
이상하게도 망원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화각은 일반각으로 굉장히 넓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카메라 스펙을 확인을 해보면 망원 카메라의 화각은 79도로 노멀 카메라 76도에 비해서 1.08배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냥 일반각 카메라 1200만화소 하나 그리고 6400만화소 카메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즉 우리가 망원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광학적인 이점 없이 6400만화소의 고화소를 크롭해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업스케일링 같은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30배 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괘씸한 건 소개 페이지에 보면 3배 하이브리드 옵틱 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때문에 뭐 괜찮다고 말은 하겠지만 옵틱 줌이라는 용어는 누가 봐도 딱 광학적으로 줌을 구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실제로는 1.08배로 광학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뭐 최초의 8K라는 숫자 경쟁을 위해서 이런 악수를 둔 것 같은데 솔직히 4K조차도 아직 컨텐츠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정작 스마트폰은 QHD인 상황에서 8K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야 했었나?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아쉽습니다. 카메라 기본기는 정말 좋아요. 이 작은 카메라에 센서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요. 사진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졌을지 기대가 벌써 되는데요. 이런 오버클레임으로 하드웨어적인 성과를 좀 오히려 깎아먹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괘씸하기는 한데 솔직히 갤럭시 S20는 약점 없는 최고의 스마트폰입니다. 이번에 국내 모델에도 퀄컴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탑재되었고요. 여러분, 램이 12기가예요. 뭐 이거는 장난질 없이 그냥 전체가 다 12기가.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네요. 그리고 내장 저장 메모리도 128기가에 UFS 3.0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MMC와 UFS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읽기, 쓰기를 동시에 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8K 촬영 때문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전체 구동 성능 자체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직 표준은 아니지만 무선 환경을 상당히 개선시켜줄 수 있는 와이파이 6까지 지원을 해서 뭐 단점이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최고의 스마트폰인 건 맞습니다. 이제 막 받아서 스펙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또 카메라 하나씩 가려가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하면서 써보고 있는데요. 제목에서처럼 약점 없는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에서 장난질한 게 미워서 우와 막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매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다 돼서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면 이번 갤럭시 S20는 언제나 그렇듯이 실패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바꿨는데 올해 또 궁금해서 바꿔볼까 하셨던 분들에게는 굳이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모델은 S20인데요. S20 플러스 모델에서는 SKT에서만 아우라 블루 색상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트플립 구매한 거 찾으러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와!